안녕하세요. 노년의 힘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78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진호입니다. 4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술 때문에 병든 분도, 술 덕분에 활력을 찾은 분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둘러앉아 막걸리 반잔을 나누며 웃음이 피어나는 순간, 또는 친구들과 맥주 한 잔에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장면. 이런 한 잔이 정말 몸에 해로울까요? 술은 건강의 적이다라며 손살에 치시는 분도, 한 잔쯤이야 괜찮지라며 즐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81세의 김정래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저와 상담 후 저녁 식사에 막걸리 반잔을 시작하셨어요. 결과는 입맛이 돌아오고 배가 편해지고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이제 저녁이 기다려져요. 하루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라는 그분의 말씀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잘못 마시면 그 한 잔이 응급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술이 왜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마셔야 내 몸에 보약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반대로 술 끊는 게 최고지라며 이 영상을 넘기신다면 스트레스성 심장 이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특히 지금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기운 없고 식욕 없고 하루가 괴로우신 분들,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술 이야기나 건강 고민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께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엔 비 오는 날, 파전 한 접시에 막걸리 한 사발이 최고의 낙이었죠. 막걸리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 하시던 어르신들 지금도 계시죠? 저도 젊은 시절 시골 진료소에서 어르신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삶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말도 들립니다. 막걸리는 당분 많아서 당뇨에 안 좋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해요. 그래서 막걸리를 끊으신 분들 많죠? 근데 막걸리가 정말 건강에 나쁜 술일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통 막걸리는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술입니다. 왜냐? 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유일한 술이기 때문이에요. 이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위산 부족으로 소화가 어려운 분들께 큰 도움을 주죠. 부산의 79세 박영숙님은 소화불량으로 늘 고생하셨는데 저녁에 막걸리 반잔을 시작한 뒤 밥맛이 돌아오고 배가 편해졌다며 기뻐하셨어요. 게다가 막걸리는 소주나 맥주보다 도수가 낮아서 천천히 마시면 위에 부담을 덜 주면서 장 건강을 돕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 중엔 설탕이나 감미료가 든 저가형 제품이 많아요. 이런 건 유산균이 거의 죽어있고 당류나 지방간 위험만 높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전통주 인증받은 생막걸리, 냉장 보관된 제품이에요. 하루 권장량은 종이컵 반잔, 식사 중에 딱 그 정도만. 이 정도면 막걸리는 기분을 띄우며 노년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지만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유당 소화가 어려운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드시지 말고 다른 술로 바꾸세요. 막걸리는 누구에겐 보약, 누구에겐 톡. 이 말 꼭 기억하세요. 다른 술은 어떨까요? 맥주는 열이 많고 가슴이 답답한 분들께 좋습니다. 맥주는 몸을 살짝 차게 하고 소변을 부드럽게 배출해 고혈압 어르신들께 식사 중 반잔 정도가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맥주의 비슷 맛은 간을 자극해 소화액 분비를 돕기도 하죠. 인천의 82세 최동규님은 고혈압으로 가슴이 답답했는데 저녁에 맥주 반잔을 마시기 시작한 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며 좋아하셨어요. 반대로 몸이 차거나 소화가 약한 분들께 맥주는 안 맞아요. 속이 더 차가워지고 가스가 찰 수 있죠. 소주는요? 증류주라 도수가 세지만 기름진 음식과 함께 한두 모금은 소화제처럼 작용합니다. 중구의 80세 양금자님은 고기를 먹으면 속이 미식거려 피하셨는데 고기 2점에 소주 한 모금 드시고 이렇게 잘 넘어갈 수가 라며 놀라셨어요. 정리하자면 막걸리는 변비나 소화 문제, 입맛 없을 때, 맥주는 열 많고 가슴 답답할 때, 소주는 기름진 음식과 소화제로 소량만.
이걸 모르고 마시면 속 쓰리고 어지럽고 불면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술을 즐기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79세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옷차림 단정하고 말씀도 또렷하셨죠. 선생님, 저는 좋은 위스키만 한 잔씩, 그것도 가끔 마셔요. 그런데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수면의 질은 엉망이고 소화기에도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원인은 위스키였습니다. 위스키, 브랜디 같은 고도수 증류주는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60세 이후엔 간 기능이 약해져 한 잔만 마셔는 위험해요. 게다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불면증, 우울감, 기억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알코올이 뇌의 가바 수용체를 과도하게 자극해 신경 전달을 느리게 만들죠. 이 어르신은 위스키를 끊고 막걸리 반잔으로 바꾼 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고급 술이니까 괜찮다. 는 말 60세 넘으면 잊으셔야 합니다. 건강한 술은 가격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술입니다. 혹시 나는 소주 한 잔도 괜찮다. 는데 생각하신다면 다음 파트에서 그 한 잔이 언제 위험해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술을 고급이라 생각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술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언제 마시느냐 얼마나 마시느냐에 달렸습니다. 먼저 언제 마셔야 할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드릴게요. 저녁 식사 후 잠자기 2시간 전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왜냐? 첫째,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간에 무리를 줘 속쓰림, 어지럼증, 심지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면 식사 직후엔 소화기관이 활발히 움직여 소량의 류가 소화액 분비를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알코올은 위선 분비를 자극해 음식 분해를 돕지만 빈속엔 위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죠. 둘째, 잠들기 직전에 마시는 술은 잠을 유도하는 것 같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렘 수면이 줄어 얕은 잠, 자주 깨는 밤, 다음날 피로감이 생깁니다. 성북구의 77세 이경아님은 막걸리를 좋아하셨어요. 한 잔으론 아쉬워 반잔 더 하시다 다음날 속 쓰리고 잠도 설쳤죠. 그런데 저녁 식사 후 종이컵 반잔, 잠자기 2시간 전으로 바꾸시니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라며 막걸리가 약유됐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평소 술 마시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또 한 문장으로 여성은 소주 반잔, 남성은 한 잔이 하루 권장량입니다. 막걸리는 종이컵 반잔, 맥주는 맥주컵 1분의 3, 소주는 한두 모금에서 반잔 사이. 이 이상 넘어가면 보약이 부작용으로 바뀝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60세 이후엔 간 효소가 약해져 소량만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이경아님처럼 반잔을 지키자 속이 편해지고 잠도 깊어졌죠. 중요한 팁 하나 더. 술 마신 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서 탈수를 유발합니다. 술 한 잔 후 따뜻한 물 한 컵은 간과 위를 보호해줍니다. 대전의 74세 윤상철님은 맥주 반잔 후 물 한 컵을 습관으로 삼은 뒤 아침에 개운해졌다며 만족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술 한 잔 드신다면 물 한 컵 잊지 마세요. 이제 술 마신 날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넘어짐 조심. 술은 소량만 마셔도 반사신경, 균형 감각, 시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어르신들께 이 영향은 더 큽니다. 선생님,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아져 산책 나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이런 사례가 진료실에서 너무 흔해요. 75세 최영미님은 소주 반잔 후 골목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셨어요. 둘째, 운전 금지.
자동차는 물론 전동 휠체어, 전기 자전거, 전동 카트도 절대 안 됩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 100m만 가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셋째, 혈압약 아니면 수면제 복용 주의. 술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과도하게 올라가 심장 박동 이상이나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어요. 넷째, 운동 금지. 술 마신 직후 땀 빼려다 혈관 확장, 탈수, 혈압 급강하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의 76세 김봉자님은 소주 반잔 후 수면제 먹고 쓰러지셨다가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하루 반 동안 의식이 흐릿했죠. 술 마신 날은 조용히 물 한 잔 마시고 쉬세요. 술과 약의 충돌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세 가지 약은 술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첫째, 수면제. 술과 만나면 중추신경계가 과도하게 억제돼 호흡이 느려지고 의식이 흐려질 수 있어요. 둘째, 혈압약. 술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 어지럼증, 실신 위험이 큽니다. 술 마신 날은 혈압약을 3-4시간 전이나 다음날 아침으로 조정하세요. 셋째, 진통제, 소염제. 어깨나 무릎 통증약은 간과 위를 자극해 술과 만나면 위출혈, 간독성 위험이 치솟습니다. 주치 있게 꼭 가끔 술 한 잔 마십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약 처방과 복용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신 날 어떤 약을 쉬어야 할지 아시겠죠? 먼저 술로 건강을 되찾은 83세의 정필수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정필수님은 한때 저녁이 허전하고 입맛 없고 잠도 뒤척이던 시기를 겪으셨어요. 딸이 챙겨준 반찬도 안 넘어갔고 하루 종일 소파에만 계셨죠. 그러다 TV에서 막걸리 한 잔의 기적을 보고 저녁 식사 후 막걸리 반잔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입맛이 돌아오고 배가 편해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다며 딸이 놀랄 정도였죠. 지금은 경로당에서 노래 부르고 저녁엔 막걸리 시간을 기다리신답니다. 혈압과 혈당도 안정됐어요. 비결은 막걸리 반잔이 내 하루의 의미를 줬어요. 이 말씀 참 따뜻하죠? 반면 서울 강동구의 76세 남정우님은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하셨어요. 나는 많이 마셔도 끄떡없어 라며 소주, 맥주, 막걸리를 즐기셨죠. 퇴직 후에도 술이 속을 뚫는다며 자주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걸리 2병을 비우고 진통제를 먹은 뒤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눈을 못 뜨고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급성 위출혈, 간 수치는 정상의 3배. 술을 끊으셨지만 내가 술로 힘없는 줄 알았는데 날 갉아먹고 있었어요 라며 한숨 쉬셨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같은 술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잔을 원하시나요? 술이 독이 되는 경우도 꼭 알아야 해요. 첫째, 간질환.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수치 높은 분들께 단 한 모금도 위험합니다. 간은 술을 해독하는 장기인데 약해진 간에 술이 들어가면 독성 물질이 몸을 망가뜨려요. 대구의 75세의 강복기님은 간 수치가 높았지만 막걸리 한두 잔쯤이야 하시다 6개월 뒤 황달과 극심한 피로로 고생하셨어요. 둘째, 심장질환. 부정맥, 심구전, 협심증, 병력이 있으면 술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위험합니다. 전주의 80세 안태성님은 맥주 반잔 후 저혈당으로 쓰러지셨죠. 셋째, 당뇨병. 인슐린 주사나 혈당 강화제를 쓰는 분은 저혈당 쇼크 위험이 있어요. 넷째, 우울증, 치매 초기. 술은 처음엔 기분을 띄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분들은 술 대신 보리차, 음악 감상, 가벼운 스트레칭,
가족과의 대화로 기분을 전환하세요. 광주의 77세 이선희님은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술을 찾으셨지만 보리차와 손주와의 영상통화로 바꾼 뒤 마음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이제 80, 90대까지 건강하게 장수한 분들의 음주 습관 5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혼술 금지. 그분들은 가족, 친구와 정을 나누며 마셨어요.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 속에서 술을 즐겼죠. 둘째, 식사의 일부로 마시기. 막걸리 반잔은 입맛 돋는 용도, 맥주 반잔은 속 푸는 용도. 술이 식사를 지배하지 않았어요. 셋째, 정해진 양과 시간. 저녁 7시 막걸리 반잔 같은 리듬을 지켰습니다. 넷째, 술 마신 날은 휴식. 운동 외출 없이 음악 들으며 쉬셨어요. 다섯째, 삶 전체를 즐기기. 술은 화초 가꾸기, 손주와 통화 같은 소박한 기쁨의 일부였죠. 제주도의 85세 김옥자님은 매일 저녁 막걸리 반잔과 책 한 페이지를 읽으며 삶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이 5가지가 건강한 음주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은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술과 친구처럼 지내라는 겁니다. 내 몸 상태를 알고 정해진 시간과 양으로 삶의 기쁨과 함께 즐긴다면 그 한 잔은 진짜 보약이 됩니다. 40년 진료로 확인한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막걸리 반잔, 물 1컵 또는 주의치와 술습관 상담.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과 나누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술 이야기나 오늘의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